네, 안녕하세요. 네, 이철원 교수입니다. 네, 오늘 승리에 대한 스포츠 상황에서는 뭐 승리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승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중국의 그 유명한 철학자이죠. 노자는 도덕경에서 그 도덕경 17장에서 정치의 지향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어요. 이런 겁니다. 최상의 정치는 정치가 없는 듯하다. 좋은 정치라는 것은 좀 이렇게 시민을 칭찬하는데 그치지만 최악의 정치는 공포를 조장하고 또 조롱당하는 정치이다. 그래서 노자가 말하는 정치의 이상향은 인간을 통제하거나 그냥 막 칭찬하는 게 아니라 정치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정도로 물 흐르듯이 그 흘러가는 것을 정치의 이상적인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그 정치가 사람의 삶을 규율하기 시작하면 자유라는 것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통제를 위해서 어떠한 그 사회적인 기구가 된다면 그 실체의 어떤 순수성은 사라질 수밖에 없죠. 정치도 그렇지만 스포츠도 바로 그렇습니다. 이 스포츠라는 것이 어떤 통제된다든지 정치의 입김에 좌우된다고 하면 결국은 이 승리의 짜릿한 쾌감이 반감이 될 수밖에 없죠. 승리의 가치가 만약 별로라고 한다면 우리 어떻게 되죠? 스포츠는 사실 재미가 없어지죠. 그러니까 승리의 기쁨은 인간이 추구하는 그 탐욕과도 연관이 되는데요. 우리의 탐욕의 세계는 사실 끝이 없습니다. 정치가 우리의 의식세계를 통제하려고 해도 우리가 승리의 어떤 관점을 좀 객관적으로 바라본다면 또는 스포츠에서의 수많은 그 정치적인 입김이 들어온다고 해도 거기서부터 조금 더 멀리 떨어질 수만 있다면 스포츠는 더 멋있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스포츠가 만약 이러한 정치적 논리에 너무 좌우된다면 그때부터 스포츠는 스포츠로서의 의미를 상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자가 이야기한 좋은 정치란 물 흐르듯이 백성들이 정치의 힘을 느끼지 못하듯이 가는 것처럼 스포츠에서의 진정한 쾌락과 즐거움은 마치 그 스포츠가 물 흐르듯이 누군가의 간섭이나 과도한 열망에 의한 것이 아닌 자연스러운 스포츠의 승과 패, 인간의 희노애락이 들어 있을 때입니다. 네, 인간은 세계를 잘 살아내기 위해서 매 순간 자신의 세계 내 존재를 인지해야 합니다. 이게 바로 실존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존재감이죠. 세계 내 존재.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기 위해서 실존주의자 입장에서 본다면 기투라고 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기투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포츠는 바로 인간이 세계를 향하여 능동적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러한 형태의 양식인 기투입니다. 네, 피루스와 시네아스는 1944년에 나온 시몬드 보부아르의 대표적인 에세이입니다. 이 책에는요, 보부아르가 히랍의 피루스 왕과 시네아스라는 신하 사이에서의 대화를 소개하고 있어요. 시네아스는 왕에게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전쟁 정복 후에는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계속 전쟁 승리한 후에 질문을 던졌습니다. 시네아스라는 신하는 왕에게 원정, 전쟁의 허망함을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끝나고 승리하면 결국은 휴식을 취하고 말 텐데 왜 또 정복에 나섭니까? 라고 물었던 것이지요. 바로 인간은 그 제자리로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그 숙명,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숙명에 대하여서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시네아스는 우리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왜 스포츠 경기에 그토록 탐닉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왜 그토록 스포츠 경기에서 이기고 싶습니까? 결국은 제자리로 돌아오고 말 텐데 왜 승리에 그렇게 집착하십니까? 실존주의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스포츠를 통한 쾌락은 바로 내 앞에 기투되어 있습니다. 어떤 스포츠 팀의 과거는 미래를 예측할 내용들이 이미 다 포함이 되어져 있지요. 앙드레 지드는 계피가 들어간 따뜻한 초콜릿 차를 마시는 것은 바로 스페인을 마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정 팀의 현재를 즐기는 것은 과거에 그들이 해왔던 모두 훈련, 성적, 노력, 땀을 이해하는 것이며 미래를 유추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스포츠를 즐기는 것은 향락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보부아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나 자신에게 빠져나갈 때 그리하여 향락의 대상을 통해 내 존재를 세계에 참여시킬 때 비로소 거기에 향락이 존재한다라고요. 스포츠를 즐긴다는 것, 그것은 바로 향락의 대상으로서 나 자신을 투영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를 통해서 나는 내가 응원한 팀과 함께 동일시가 되고 향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문제는 승리에 대한 과도한 열망입니다. 역사적으로 스포츠에는 승리 지상주의가 팍 숨어져 있어요. 남성 중심의 그런 문화가 스포츠를 지배했고 또 승리 지상주의라는 덕목이 우리의 스포츠 역사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했죠. 참여가 더 중요하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 라이벌전, 한일전과 같은 축구 경기에는 결국은 공연불임을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이토록 승리를 열망할까요? 그것은 바로 보부아르의 이야기에 답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부아르는 인간은 자체만으로는 하찮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가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항상 높은 이상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 그 자체보다는 결혼 후에 화목한 가족과 좋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결혼하고자 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꿈꾸지 않는다면 그것은 낮은 상태의 정신적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 보부아르는 이야기를 합니다. 네, 스포츠 경기에서도 승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감동적인 최선을 다한 경기를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있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결혼했다 사랑했다가 아니라 더 높은 것을 추구했을 때 인간이 사랑과 결혼의 결실을 맺듯이 마찬가지로 스포츠에서의 높은 이상이라는 것은 승리 그 자체만 있지 않다라는 것이 보부아르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네, 승리의 끝은 그럼 어딜까요? 스포츠 승리의 끝은? 승리의 끝은 없습니다. 네, 욕망의 반복만이 존재할 뿐이죠. 보부아르는 파스칼의 말을 빌려서 목적에 도달하는 그 순간에
출발점은 다시 시작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토록 바라는 승리의 순간이 찾아오면 또다시 우리는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숙명이니까요. 우리가 승리지상주의에서 벗어날 때 스포츠의 순기능을 인식하게 되고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가을이면 잠실 야구장에서 야구에 간혹 빠지게 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이 어려운 걸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응원하는 팀이나 응원하지 않는 팀의 그 포스트 시즌 동안에 잠실구장에 앉아있는 그 순간은 스포츠에 기투된 저를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를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패배는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패배도 의미가 있습니다. 아니, 패배의 슬픔은요,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금세 잊혀지게 됩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다니엘 길버트 교수와 버지니아 대학의 팀 윌슨 교수는 정서 예측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슬픔이 그렇게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이들은 실험 참가자들한테 현재 사귀고 있는 연인과 만약 헤어졌다면 자신이 얼마나 상심할 것인가를 표기하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실제 실연을 경험한 사람들은 실연 후에 얼마나 힘들어하고 그 다음에 그들의 행복감은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측정하기도 했습니다. 연인과 헤어지면 엄청나게 힘들 것이라고 많은 실험 참여자들은 예측을 했고 또 예측 자체로도 힘들어했어요. 그런데 실제 이별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의 예측과 다르게 아주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왜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까요? 우리의 심리 체제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심리 체계는요, 만약 우리가 실현을 하게 되면 아주 명민하게 움직이게 돼요. 떠난 사람이 자기 스타일이 아니야. 헤어지기 잘했어. 나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날 것이야. 내 삶은 지금부터야와 같은 그러한 뇌는 놀라운 회복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불행의 늪에서 아주 빨리 빠져나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스포츠에도 이렇게 적용을 해볼까요? 내가 좋아하는 팀이 한국 시리즈에서 처절하게 깨졌다고 슬퍼할 필요는 없습니다. 정서 예측 연구를 차용한다면 우리는 아주 빨리 극복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승리도 그리 오래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인식하셔야 합니다. 스포츠에서 승리와 패배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바로 있는 그대로 바라보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행복하게 스포츠와 더불어 사는 길이기도 합니다. 관중으로서의 나는 생물학적인 신체와 더불어 심리적인 상태가 어우러진 소위 현상학적인 존재가 되어집니다. 잠실 야구장에 앉아있는 나는 몇 시간 전에 사무실에 있던 나와는 전혀 다른 그러한 존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야구 경기를 관전하면서 수시로 긴장하고 몸이 굳어지고 힘들어지고 환호하고 이러하면서 다양한 어떤 경험을 하게 되죠. 경기의 승리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야구가 나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마법에 있는 것입니다. 승리지상주의를 탈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냥 승리에 무덤덤해지는 것이죠. 이게 답이에요. 삶이 힘들수록 허상의 세계에서는 승리를 더욱더
갈구하게 만들어요. 친구와의 내기에 집착하게 되고 또 자신이 응원하는 야구팀에 너무 과도한 애정을 보이게 되고요. 통제가 되지 않는 이 세상에 통제 가능하리라고 믿는 그 헛된 믿음이 오히려 우리를 승리 지상주의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승리에 무덤덤해지기 위해서는요. 시네아스가 던진 바로 그 질문, 승리한 후에는 과연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우리 일상에서 자주 던져야 합니다. 한 사람의 질문이 아닌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의 질문이 필요합니다. 스포츠를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은 아름답습니다. 스포츠가 갖고 있는 그 부가적인 요인들, 입신양명, 국위선양, 민족주의, 지역주의, 군대 면제, 이와 같은 우리 사회에서 횡행하는 그러한 요인들이 우리 삶을 지배할 때 스포츠는 결단코 가치 중립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스포츠는 스포츠 그대로 있을 때, 가치 중립적으로 있을 때 아름답고 멋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 스포츠 안에 승리라는 신이 지배할 때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집니다. 승리를 있는 대로 바라보는 것, 그 삶이 바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승리 지상주의라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승리에서부터 무덤덤해질 것인가? 승리한 후에 어떻게 되지? 그 다음에는 무엇을 하지? 라는 질문을 한 번씩 던져볼 때 우리는 승리, 스포츠에서의 그 승리 밖에서 나 자신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원하는 팀이 승리하고 싶죠? 그러나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원하는 팀의 우리 구성원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스포츠는 결단코 바로 그러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칭송하는 멋진 매체가 될 때 한 사회의 빛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승리보다는 과정에 더 가치를 두고 우리의 삶의 진정으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 승리보다 더 중요한 아름다운 가치가 무엇인지를 질문으로 던질 때 우리의 삶은 더욱더 빛이 나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 스포츠를 통한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 바라고 그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여러분들 인생의 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